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고조선과 관련해서 그 문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그 유적지를 찾아가는 기행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가야금 연주로 아리랑을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파형 동검이 이겁니다. 이게 비파처럼 생겼잖아요. 청동검으로 생긴 거죠. 고조선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그 사이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지도는 요건 이제 우리나라고, 요렇게 이제 서 있는 요런 것들이 비파형 청동검이 나온 데고, 요렇게 이제 탁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게 고인돌입니다. 그 고인돌은 단군왕검이 그 신단에서 그런 그 조상신과 하늘신과 땅신에게,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에게 제를 올렸던 그러한 상징적인 하나의 종교 공간이죠. 그러니까 고인돌은 무덤이기도 하지만 그게 제단이기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파형 청동검과 이런 고인돌의 유물유적이 나왔던 중국의 내몽고 적봉시의 하가점을 찾아가는 그런 기행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 유물로 남아 비파형 동검의 고인돌에 더러노란 옥수수가 무더기로 앞마당에 쌓인 채 그 위로 눈은 날리고, 그 옆에서는 마른 옥수수 대공의 잎을 뜯어먹는 얼룩소며 더러는 망아지들이 텅 빈 들에는 눈보라가 가득하고 자는 듯 눈을 감고 벌거숭이 홍산답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내몽고 통로로 들어선 열차는 벌써 노을빛에 덜커덩거리며 졸린 듯 평원의 중심을 달린다. 일행이 가볼 홍산문화 유적에 대한 자료를 펴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비파형 청동검이 나온 적봉시 하가점을 가보고, 다음으로 홍산을 끝으로 적봉 문화박물관을 가보자고 했다. 요하의 큰 지류인 영금하를 사이하여 동남쪽에 홍산이, 서북쪽에 하가점이, 그 사이 오름하여 시립박물관이 있으니 괜찮을 듯 했다. 홍산이 서북쪽에, 하가점이 그 사이 오름하여 시립박물관이 있으니 좋겠다고 했다. 옆에서 조는 듯 조용하던 진 선생이 궁금하다는 말문을 연다. 요하와 적봉이라는 이름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요하의 요는 횃불 요자와 함께 같은 뜻이거든요.
횃불을 가리킵니다. 알맹이는 요의 그 책받침을 뺀 요이죠. 이는 화톡불 위에다가 나무가지를 올려놓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요는 다시 불하와 삼갈신의 고자인 신의 합성자입니다. 요의 소리는 랴오인데 이는 불화의 소리 렬, 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문화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면 삼가서 천재를 올리던 곳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요에서 파생한 홍산과 적봉도 다 불과 관련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청동기와 철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가 좀 없죠? 별 말씀을요. 홍산에 꼭 올라와 봐야겠네요. 밤의 장막이 드리운 만주벌을 지나 요하를 건너온 열차는 적봉역에 다다랐다. 숙소에 들어 잠을 청했다. 행여 꿈에라도 옛 선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사였다. 따뜻한 아침해가 솟았다. 장춘과는 달리 거리의 가로수 이파리가 아직 퍼렇다. 한정반점을 나온 일행은 몽고족 백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다. 남산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 차는 헐떡거리며 언덕을 넘어 도로 흙길을 마다 않고 무럼으로 하가점으로 접어들었다. 가다 보니 도로 안내판에 홍산 문화유지라고. 너무나 반가웠다. 얼마나 와보고 싶었던 곳인가. 언덕배기로 올라서 여기라며 자기는 기다리겠단다. 가장 큰 규모의 하가점 마을인데 아직도 발굴 중이며 여기에 국제 규모의 기념 박물관을 짓는다고. 현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몽고족 백기사가 안내를 한다. 50은 넘었을 뻔한 현장 관리인과 진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한다. 모니터라도 있으면 발굴하는 현장 모습을 보았으면 했으나 그런 것은 없다고. 갈탄 같은 작은 화로에 불꽃이 따스하다. 사무실에서 나오다 작은 창으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둥근 지붕처럼 생긴 돔이며 네모진 집이 보인다. 여기서 나온 비파용 청동검이며 툭으로 보아서 이런 청동 제품을 만들려면 재련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물이 바로 서요하의 지류인 임금화가 아닌가. 옛물의 모래밭에서 나오는 금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쇠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짐작컨대 적봉의 홍산을 비롯하여 영금하변에 자리한 극등기의 아사합도의 아사도 쇠와 관련이 있다. 만주말로 아사는 쇠를 뜻한다. 고조선의 선인들이 살았다고 보면 고인돌이며 돌로 쌓아 만든 무덤 양식, 빗살무늬와 그런 자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 쇠와 추펑의 적봉을 추펑이라고 하니까 츠, 스, 시와 그 소리에 무슨 유연함으로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다. 아마도 적봉의 츠도 하가점의 하에서 연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신라 초기만 해도 파처럼 치읓이 스시로 통해서 쓰이기도 했으니까. 아사는 아침이며 해를 뜻한다. 해의 옛소리는 새라고도 한다. 닷새 엿새가 그런 예다.
이는 서로 맞불리게 그러했다고 본다. 일행은 연금하를 건너서 홍산의 기슭에 달월자 버금하자 월하호 얼음에서 내렸다. 여호와의 달빛 어린 붉은 바위산인 홍산을 바라볼 수 있는 달이라고 이름 붙인 상월교에 올라섰다. 홍산의 본디 이름은 구녀산, 9선녀와 관계 있는 산이라고 한다. 하늘나라 서왕모의 큰 야단을 맞은 9선녀들이 손에 들었던 화장그릇을 떨어뜨려 그 연진물에 흘러내려 홍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리는 맞았으나 아직 그 이파리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며 강둑 너머로 연금하가 가물러 허연 가슴팍을 내보이고 있었다. 숲길을 따라서 한 20분 걸었을까? 하얀 옥돌인 듯한 돌판에 홍산 유지군이라고 써놓은 국가산림공원으로 들어섰다. 왼쪽으로 난 오르막 길섭에 펄럭이는 울긋불긋한 홍겁을 보니 옛날 선왕길을 걷던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산은 붉고 신령해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을 하늘의 제사를 모시던 터가 단이 사당이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뱀의 허리 같은 구비를 돌아 볼록한 산마루에 올랐을 때 진 선생이 말했다. 선생님, 여기 놓인 청석돌이 혹시 고인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볼까요? 이 얼음에는 청석이 없고 산의 꼭대기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돌이 놓여 있으니 이것이 제단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인돌이란 흔히 무덤으로 알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단이 될 수도, 굴 대신에 쓰인 거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놓인 청석이 덜어는 세워놓고 덜어는 뉘어놓았다. 기계로 깎아서 앉기에 펑퍼짐하게 만든 돌이 10여 덩어리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간단하게 산의 정상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4번 절을 했다. 향은 없었다. 2시간을 걸어서 그런가 노곤함에 다리가 뻑뻑하다. 길섭에 퍼질러 앉고 싶었으나 다니는 사람의 눈도 있으니 사람도 없건만 그놈의 체면이 뭔데. 쉬면서 기다리려니 몽고적 백기사가 우리를 데리러 갔다. 다시 요하를 건너서 강변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 시립박물관으로 갔다. 기가리 감식이라 만두집에 가서 25개나 되는 한 접시 교자를 개눈 감추듯 먹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가로수 길을 걸어 허이허이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무렵. 관리원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다. 2시 반 이후에 오라는 거다. 엿장사 마음대로 달릴 길이 없었다. 박물관 앞에 앉아서 회랑의 양쪽으로 전시한 흰색 옥룡이 C자처럼 보인다. 문고리 같으니 이제 신석기 청동기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 시간이 되자 다시 박물관 문을 연다. 글로만 보고 책으로만 읽던 비파형 청동군과 투구가 아닌가. 이런 청동기 철기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의 역사에 새새벽을 열었던 것이 아닌가. 저거야 저거. 그래 저거다. 거기다 요하 유역에 자리한 적봉시 오한기에서 나온 요하의 소하연 유적의 그림 문자 12자가 바로 갑골 문자의 원형이 아니었을까?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록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는 예와 오늘이 다름이 없는 이치일진데 하가점에서도 흑피옥 도형 문자가
나왔다고 한다. 그게 바로 세조자 조족 독수리 문화의 상징이며 이를 보고 창인이 새 발자국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는 신화적인 풀이의 가늠이 아니었을까 한다. 조족이 바로 조이족이고 그 결례가 동이었다면 어떨까? 나오면서 청동기로 만들어 세운 고인의 손을 잡고 잘 다녀간다고 마음의 인사를 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삼삼하게 떠오른다. 흩날리는 눈보라의 전설 같은 화상들이 일행은 흔들리는 열차의 차창 너머로 설원의 빛바랜 소식을 연상하며 다시 요하를 건너가고 있었다. 꿈길의 옛 어른들의 사연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게 아까 했던 C자형 옥기입니다. 이것이 나온 우화령 유적지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돼지 같고 어떻게 보면 새 같고 어떻게 보면 곰 같고 그래서 오국령, 옥저령, 옥조령 이제 중화제일용이라고 그래서 이 옥으로 만든 이것은 인간과 신이 인간에게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신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의 문화가 청동기, 철기, 중원에도 어떤 그런 문화를 요동반도에서 퍼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철기 문화의 선구자였고 그러한 조상들이 있었고 그러한 우리는 후예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도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 DNA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문화의 꽃으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